어차피 식물인간이야. 네가 할 일은 그냥 서류상 아내 노릇만 하면 돼. 최미자 상무의 차가운 제안에 서예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말이죠. 하지만 결혼식은 장례식보다 더 음산했습니다. 휠체어에 축 늘어진 신랑, 수군거리는 하객들. 저 여자도 독하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저런 꼴을 당하면서 시집을 가? 그런데 첫날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돈. 우당탕탕. 거친 고함과 함께 링거 거치대가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병실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건장한 사내들이 환자용 침대를 발로 걷어차며 위협을 가하고 있었으니까요. 산소호흡기를 낀 채 파들파들 떨고 있는 아버지를 서예린이 온몸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서예린이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못한 채 사내를 올려다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아빠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어떻게든 갚을게요. 제발 아빠는 건드리지 마세요. 서예린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는 서예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더욱 거칠게 몰아붙였죠. 어떻게든 벌써 이자가 원금을 넘었어. 오늘 당장 해결 못하면 내 아비 콩팥이라도 떼어가야겠으니까 비켜. 사채업자가 서예린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려는 찰나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말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우르르 몰려와 사채업자들을 순식간에 제압해버렸죠. 바닥에 주저앉은 서예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예린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성그룹 비서실장 김성훈입니다. 서예린 씨 되십니까? 서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김성훈 실장이 사채업자들에게 끌려가는 아버지를 눈짓으로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살리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최미자 상무님을 만나러 가시죠. 서예린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비틀거리는 다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장소는 순식간에 병원의 소란스러움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고급스러운 응접실로 바뀌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대성그룹의 안주인 최미자 상무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예린을 훑어보았습니다. 마치 시장통 생선의 신선도를 확인하듯 아주 노골적이고 불쾌한 시선이었죠. 최미자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읽어봐. 특히 붉은 줄 그어진 부분. 서예린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선대 회장의 유언장이었습니다. 장손 강도준이 만 32세 생일까지 혼인하여 가정을 꾸려야만 경영권 승계 및 상속이 유효하다. 서예린이 고개를 들어 최미자를 바라보자 최미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차피 식물인간이야. 네가 할 일은 그냥 서류상 아내 노릇만 하면 돼. 남들 보기에 번듯한 결혼식 한번 올리고 3년 뒤에 조용히 이혼 도장 찍으면 그만이란 소리야. 하지만 저는 서예린이 말끝을 흐리자 최미자가 말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최미자가 테이블 위에 수표 한 장을 팔랑거리며 던졌습니다. 내 아버지 빚 이거면 다 청산하고도 남아. 그리고 수술비랑 재활 비용까지 다 대주마. 너 간호대 중퇴했다면서? 병원비 무서운 건 누구보다 잘 알겠네. 서예린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최미자는 정확하게 서예린의 가장 아픈 약점을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쐐기를 박듯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 내 아들 몸에 손대지 마. 어설픈 간호지식으로 설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땐 내 아버지 목숨값도 같이 내놓아야 할 거야. 알겠니? 서예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지금 당장 아버지의 목숨을 구할 동아줄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서예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 결혼.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호텔 예식장이었지만 분위기는 축제라기보다는 장례식장에 더 가까웠죠.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눈을 찌를 듯 번쩍였습니다. 버진 로드 끝에는 휠체어에 축 늘어진 신랑 강도준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투명해 보이는 그의 얼굴은 마치 밀랍 인형 같았습니다. 서예리는 웨딩드레스 자락을 움켜쥐며 한 걸음 한 걸음 강도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객석 곳곳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서예린의 귀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세상에 유언장 때문에 진짜 송장하고 결혼을 시키네. 저 여자도 독하다. 돈이 얼마나 좋으면 저런 꼴을 당하면서 시집을 가? 쯧쯧, 대성그룹도 갈 때까지 갔구먼. 서예린은 터질 것 같은 모멸감을 억지로 삼키며 강도준의 옆에 섰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는 동안 서예린은 무의식적으로 강도준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어 올렸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서예린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만큼이나 춥겠구나. 의식 없는 남편과 돈에 팔려온 아내. 두 사람을 비추는 조명만이 잔인할 정도로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서예린이 도착한 곳은 대성그룹 본가에 있는 강도준의 별채였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최미자가 서예린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최미자가 손을 내밀며 딱딱하게 말했습니다. 휴대폰 이리 줘. 네. 하지만 아버지께 연락을. 필요하면 집 전화 써. 비서실 통해서 연결해 줄 테니까. 그리고 2층 도준이 방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오지 마. 밥은 올려보낼 거니까. 최미자는 서예린의 대답도 듣지 않고 휴대폰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서예린은 닫히는 방문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내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신혼방이 아니었습니다. 창문마다 쇠창살이 쳐져 있었고 방 안가득한 의료 장비들이 윙윙거리는 기계음을 내뱉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세상과 단절된 아주 고급스러운 감옥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강도준이 죽은 듯이 누워 규칙적인 기계 호흡 소리만 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고용인들마저 모두 물러가자 저택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서예린은 거추장스러운 웨딩드레스를 벗어 던지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가 강도준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간호대를 다녔던 습관 때문인지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불편하시죠?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 자세 좀 바꿔드릴게요. 서예린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강도준의 환자복 매듭을 능숙하게 풀었습니다. 강도준의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지만 서예린은 익숙한 솜씨로 그의 몸을 돌려 눕히고 등과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링거줄의 유속을 조절하던 서예린의 눈에 기이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강도준의 오른쪽 검지가 미세하게 까닥거린 것입니다. 서예린이 깜짝 놀라 눈을 비비며 다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강도준의 손은 다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피곤한가 봐.
헛것을 다 보고 서예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강도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들리던 인공호흡기의 슈욱, 슈욱 하는 소리와 강도준의 가슴이 오르내리는 박자가 미묘하게 어긋나고 있었으니까요.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나 완전한 식물인간이라면 기계 호흡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데 이건 마치 자발 호흡이 충돌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예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청진기를 찾으려다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귀를 강도준의 가슴팍에 가져다 댔습니다. 직접 심장 소리와 호흡음을 확인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서예린이 허리를 숙여 강도준의 얼굴 가까이 다가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굳게 감겨있던 강도준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눈꺼풀이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초점 없이 풀어져 있어야 할 동공이 서슬 퍼런 빛을 띠며 서예린의 눈을 정확하게 조준했습니다. 서예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려는 서예린의 손목을 누군가가 낚아챘습니다. 식물인간이라던 강도준의 오른손이었습니다. 마치 뱀이 먹이를 낚아채듯 순식간에 튀어오른 그의 손은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으로 서예린을 움켜쥐었습니다. 서예린이 중심을 잃고 침대 위로 쓰러지자 강도준이 거칠게 그녀를 끌어당겨 자신의 가슴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서예린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아 버렸죠. 서예린의 눈동자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코앞에서 마주한 강도준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소호흡기 마스크 너머로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를 낮게 씹어뱉었습니다. 소리 지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어. 강도준이 턱짓으로 방문 쪽을 가리켰습니다. 밖에는 놈들의 눈과 귀가 깔려 있어. 살고 싶으면 조용히 해. 서예린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식물인간 남편이 깨어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하고 살기등등한 눈빛으로 말이죠. 첫날 밤 가장 안전해야 할 신혼방이 가장 위험한 밀실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준의 손이 서예린의 입을 틀어막은 채 두 사람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저벅저벅 울리던 경호원들의 구둣발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죠. 그제야 강도준이 서예린을 잡고 있던 손에 힘을 풀었습니다. 서예린은 풀려나자마자 침대 아래로 굴러떨어지듯 도망쳐 문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도준을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당신 정체가 뭐예요? 식물인간이라면서요. 강도준이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침대 헤드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비틀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물인간이었지. 3년 전 저 여자가 내 링거에 신경마비제를 섞기 전까지는. 저 여자라니 최 상무님을 말하는 건가요? 그래. 사고로 위장했지만 사실은 매일 조금씩 독을 주입해서 나를 서서히 굳게 만들었어.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송장 노름만 할 수 있을 만큼만. 서예린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재벌가의 비극이 이토록 끔찍한 실체일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강도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놈들이 모르는 게 있어. 내 몸이 독의 내성이 생겨버렸다는 거. 의식이 돌아온 건 얼마 안 됐어.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네가 들어온 거야. 서예린이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당장 나가서 경찰에 신고하면 최미자가 널 살려둘 것 같아? 강도준의 차가운 일갈에 서예린의 발걸음이 뚝 멈췄습니다.
강도준이 침대 시트 밑에서 숨겨둔 스마트폰을 꺼내들며 서예린을 응시했습니다. 너 빚 때문에 팔려왔지? 아버지는 병원에 인질로 잡혀 있고. 서예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이죠. 강도준이 스마트폰 화면을 두드리며 제안했습니다. 거래를 하자. 내가 내 빚 전부 해결해주지. 해결이라뇨? 지금 돈을 갚으면 최상무가 의심할 거예요. 제가 돈이 어디서 났냐고 추궁하면. 갚는 게 아니야. 빚의 주인을 바꾸는 거지. 강도준이 화면을 서예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복잡한 금융 앱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내 유령 법인인 J홀딩스가 사채업자에게 내 채권을 사들이는 거야. 사채업자는 돈 받아서 떨어져 나가고 서류상 내 빚은 여전히 남아있어. 단지 채권자가 나로 바뀌는 것뿐이지. 그때 서예린의 주머니에 있던 압수당하지 않은 구형 폴더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서예린이 황급히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채권 양도 알림 귀하의 채무가 대성캐피탈에서 J홀딩스로 이관되었습니다. 강도준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빚의 주인은 나야. 내가 독촉하지 않으면 넌 평생 안전해. 어때? 이 정도면 목숨 걸고 날 도울 이유가 되지 않나? 서예린은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옥 같은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 꿈만 같은 제안이었죠.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악마와의 계약이기도 했습니다. 서예린이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좋아요. 대신 저와 제 아버지를 끝까지 책임지세요. 약속하지. 자, 그럼 첫 번째 임무야. 내일부터 최미자의 눈을 완벽하게 속여. 다음 날 아침 1층 식당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최미자가 우아하게 칼질을 하며 스테이크를 썰고 있었죠. 그 맞은편에 앉은 서예린은 밥그릇을 들고 개걸스럽게 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후루룩 쩝쩝. 일부러 내는 소음이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최미자가 미간을 찌푸리며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밥상머리 예절이 그 모양이니? 서예린은 입가에 묻은 국물을 손등으로 쓱 닦으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천박하고 탐욕스러운 표정으로 되물었죠. 아, 죄송해요, 어머님. 배가 너무 고파서요. 참, 근데 이혼 위자료 말인데요. 그거 나중에 현금으로 주시는 거죠? 주식 말고 현금이 좋은데. 최미자의 얼굴에 경멸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죠. 천박한 것. 역시 돈밖에 모르는군. 머리 굴릴 줄은 모르는 단순한 애야. 최미자가 옆에 서 있던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감시 등급을 낮추라는 은밀한 신호였습니다. 최미자가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걱정 마라.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밥이나 먹어. 식사가 끝난 후 서예린은 청소를 핑계로 저택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든 채 최미자의 서재 앞을 어슬렁거렸죠. 가장 중요한 보안 구역인 서재 도어락. 서예린은 고개를 숙여 도어락 키패드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자주 누르는 번호에는 미세하게 지문 자국이 남아 있었고 특정 숫자 버튼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숫자의 조합과 비밀번호 길이를 빠르게 계산해 외웠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서예린은 다시 강도준의 침대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을 비추고 있었죠. 서예린은 침대 밑으로 기어들어가 강도준의 귀에 대고 낮에 알아낸 정보를 속삭였습니다. 서재 도어락은 6자리예요. 다른 버튼 위치로 봐서 앞자리는 820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비원들은 2시간마다 교대하는데
새벽 3시에서 3시 10분 사이가 사각지대예요. 침대에 누운 채 눈만 뜨고 있던 강도준이 감탄한 듯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쓸만하군. 잘했어. 강도준은 이불을 걷어내고 침대 난간을 잡았습니다. 굳어버린 하반신을 움직여보려 안간힘을 썼지만 다리는 그의 의지대로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파르르 떨리던 다리가 힘없이 축 늘어지며 침대 아래로 미끄러지려 했죠. 그때 서예린이 재빨리 강도준의 허리를 받쳐 부축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근육이 많이 위축됐어요. 이거나 내 힘으로 해야 해. 강도준이 식은땀을 흘리며 거부했지만 서예린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강도준을 조심스럽게 다시 눕히고는 그의 다리를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간호대 실습 시절 배웠던 재활 마사지를 시작했죠. 서예린의 손길이 굳은 종아리 근육을 꾹꾹 눌러주자 강도준의 미간이 고통으로 찌푸려졌습니다. 아파도 참으세요. 혈액순환이 돼야 감각이 돌아와요. 저 학교 다닐 때 실습 점수 A 받았거든요. 강도준은 타인의 손길이, 그것도 낯선 여자의 손길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에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진지한 눈빛으로 자신을 치료하는 서예린을 보자 묘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 그리고 누군가에게 의지해도 된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었죠. 강도준이 스르르 힘을 빼고 몸을 맡기려는 찰나였습니다. 달그락,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예린이 묻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미자의 신복인 집사가 마스터키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들어온 무례한 행동이었죠. 강도준은 반사적으로 눈을 뒤집으며 입을 벌린 채 식물인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던 남자가 순식간에 시체처럼 변하는 모습은 소름 끼칠 정도였습니다. 집사가 방안을 의심스런 눈초리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상무님 지시로 잠자리는 편안하신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집사의 시선이 흐트러진 침대 시트와 강도준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서예린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위기였습니다. 한밤중에 며느리가 식물인간 남편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다는 건 누가 봐도 수상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서예린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눈을 질끈 감고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 진짜 왜 들어오고 그래요? 노크도 몰라요? 서예린이 강도준의 바지를 벗기는 신용을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지금 그이 기저귀 가는 중이었다고요. 냄새나서 죽겠는데 아저씨는 똥냄새 맡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변태예요? 서예린이 기저귀 팩을 집어 던지며 표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집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닙니다. 실례했습니다. 집사가 황급히 문을 닫고 사라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예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강도준이 슬며시 눈을 뜨고 서예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법인데? 똥 기저귀라니. 놀리지 마세요. 저 진짜 심장 멎는 줄 알았다고요. 서예린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강도준과 눈을 맞췄습니다. 어두운 방 안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 대신 묘한 동질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사선을 넘었다는 전후에 그것이 이 위험한 공범자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금 세탁 루트가 막히다니요. 최미자 상무가 비서의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서재의 정막을 찢어놓았죠. 최미자는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책상 위의 서류들을 쓸어버렸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향하던 자금이 동결되었다는 보고, 이건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미자의 매서운 눈초리가 2층 강도준의 방 쪽을 향했습니다. 설마 그 송장 녀석이 깨어난 건 아니겠지? 아니면 그 며느리년이 딴 맘을 품었거나. 최미자가 인터폰을 거칠게 집어들었습니다. 유라 선생, 지금 당장 들어오세요. 장비 챙겨서. 얼마 후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와 함께 도준의 전 약혼녀이자 신경과 전문의인 유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남자들이 육중한 기계 장비를 끙끙대며 들고 들어왔죠. 유라가 서예린을 투명 인간 취급하며 강도준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손길로 강도준의 눈꺼풀을 까뒤집어 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걱정도 팔자셔라. 동공 반사도 없는 식물인간이 뭘 안다고요. 그래도 확인해. 혹시라도 의식이 돌아왔는데 척하는 거면 그땐 아주 확실하게 보내버려야 하니까. 최미자의 서슬 퍼런 명령에 유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라가 기계의 전원을 켜자 윙-마이너스 하는 소음과 함께 전극 패드들이 강도준의 몸에 부착되었습니다. 근전도 검사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유라가 다이얼을 돌리는 수치는 일반적인 검사 범위를 훨씬 넘어서고 있었죠. 자, 도준 씨. 오랜만에 짜릿할 거야. 유라가 버튼을 누르자 강도준의 몸이 화로처럼 튀어올랐습니다. 강도준이 무의식적으로 신음소리를 낼 뻔한 것을 혀를 깨물며 가까스로 삼켰습니다. 근육이 비틀리고 뼈가 울리는 고통이었지만 그는 미세한 표정 변화 하나 보이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서예린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검사가 아니라 고문이었습니다. 유라가 전압을 더 올리려 다이얼에 손을 댔습니다. 반응이 없네. 더 올려봐야겠어. 그때였습니다. 서예린이 비명을 지르며 유라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나? 보호자는 빠져. 유라가 서예린을 밀치려 했지만 서예린은 물러서지 않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환자 빈맥 보세요. 심박수가 140을 넘었잖아요. 이러다 쇼크 오면 선생님이 책임질 거예요? 전문 용어를 섞어 따지는 서예린의 기세에 유라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 틈을 타 서예린이 협탁 위에 놓인 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이 미끄러진 척 기계 본체 위로 물을 콸콸 쏟아버렸죠. 아, 어머 어떡해. 손이 미끄러져서. 지지직, 펑. 기계에서 스파크가 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전원이 나가버린 기계를 보며 유라가 악을 썼습니다. 너 지금 일부러 그랬지. 미쳤어? 서예린이 울상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놀라서 그만. 제가 닦을게요. 서예린이 허둥지둥 휴지로 물을 닦는 척하며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도준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본 건 오직 서예린뿐이었으니까요. 이 소동을 지켜보던 최미자가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됐어. 시끄러우니까 다들 나가. 최미자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한 눈빛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기계 따위 필요 없어. 내 눈으로 직접 감시하겠어. 내일 당장 이 방, 아니 집안 구석구석에 CCTV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숨소리 하나까지 다 녹음되는 걸로. 그날 밤부터 강도준의 방은 트루먼 쇼의 세트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침대 정면, 천장, 문 입구까지 총 3대의 카메라가 붉은 녹화등을 깜빡이며 두 사람을 감시했죠. 이제 말 한마디 편하게 할 수 없는 감옥이 된 것입니다.
강도준과 서예리는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막 속에 카메라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불 속에서 강도준의 손이 서예린의 손을 찾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서예린의 손바닥에 검지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별장, 금고, 이중장부. 서예린은 숨을 죽이고 그의 손가락이 그리는 획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최미자의 약점인 이중장부가 별장 지하 금고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서예린은 알았다는 표시로 강도준의 손을 꽉 쥐었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이불을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죠. 아휴, 지겨워. 이 인간은 언제 죽어서 나한테 보험금을 주나? 똥오줌 받아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냄새나서 못 살겠네, 정말. 서예린이 강도준의 뺨을 톡톡 치며 투덜거렸습니다. 모니터실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최미자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천박한 것 좀 봐. 돈독이 단단히 올랐어. 유라 선생, 쟤는 그냥 놔두세요. 돈만 주면 짓는 개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다음 날 오후 서예린은 빨래 바구니를 들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소파에는 최미자가 벗어둔 외투가 걸려 있었죠. 최미자가 잠시 통화를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서예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강도준이 알려준 정보에 따르면 최미자는 해킹을 우려해 별장 마스터키만큼은 아날로그 방식을 고집한다고 했습니다. 서예린은 주위를 살피며 재빨리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특수 제작된 복잡한 모양의 열쇠였습니다. 서예린은 준비해둔 비누를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비누 위에 올리고 체중을 실어 꾹 눌렀습니다. 선명한 열쇠 자국이 비누에 남았습니다. 서예린은 다시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빨래 바구니를 챙겨 들었습니다. 등 뒤에서 식은땀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자 다시 이불 속에 은밀한 작전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도준은 서예린이 몰래 반입한 비누 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숨겨둔 스마트폰으로 비누 사진을 찍어 외부 조력자인 전 비서에게 전송했습니다. 복제 부탁해. 최대한 빨리. 전송 완료 메시지가 뜨자 강도준이 안도하며 휴대폰을 껐습니다. 좁은 이불 속 두 사람의 거리는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서예린의 긴장된 얼굴을 바라보던 강도준이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서예린은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에, 그 다음엔 연민 때문에 시작한 일이었는데 어느새 이 남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녀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핑계를 대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유일하게 카메라가 없는 곳.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발그레하게 상기된 볼, 흔들리는 눈동자. 스스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는 건가? 그때 거실의 TV 뉴스 소리가 욕실 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초대형 태풍 매미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며 강한 비바람과 함께 정전 피해가 우려되오니 동시에 도준의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라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님 지시야. 오늘 밤 안으로 끝내. 서예린은 욕실 문에 귀를 바짝 댔습니다. 유라가 누군가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태풍 때문에 밖이 시끄러울 거야.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기 딱 좋은 날씨지.
서예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최미자가 도준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D-데이를 잡은 것입니다. 창밖에서는 벌써 거센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며 불길한 전조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찬물로 세수를 하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지로 진정시켰습니다. 욕실 문 너머로 유라의 발소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에야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방 안을 감시하는 CCTV 렌즈가 붉은 빛을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태연한 척 하품을 하며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졸음에 겨운 새색시를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그녀는 강도준의 옆자리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는 강도준의 손등을 손톱으로 꾹 눌러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늘 밤이야. 절대 잠들면 안 돼. 강도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반응했습니다. 우르릉, 쾅. 거대한 천둥 소리가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창밖은 세상을 집어삼킬 듯 쏟아지는 폭우와 번개로 아수라장이었죠. 태풍 매미가 대성그룹 저택의 지붕을 날려버릴 기세로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자는 척하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문 쪽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빗소리에 묻혀 방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서예린은 실눈을 뜨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스르르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라였습니다. 서예린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몸을 굳혔습니다. 지금 벌떡 일어나면 감시는 피할 수 있겠지만 확실한 물증 없이는 오히려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 게 뻔했습니다. 유라가 품에서 주사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찰랑거리는 주사기였습니다. 서예린이 안 돼. 라고 소리치려던 찰나 유라의 손놀림은 너무나 빨랐습니다. 순식간에 강도준의 링거줄 튜브에 바늘을 꽂고 피스톤을 밀어 넣어버렸죠. 잘 가 오빠. 이번엔 진짜야. 유라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리고는 연기처럼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서예린은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 순간 옆에 누운 강도준의 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리며 격렬한 진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약물이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진 것입니다. 서예린이 반사적으로 이불을 걷어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CCTV의 붉은 녹화등이 시퍼렇게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불을 걷어내고 도준이 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모니터실에서 보고 있던 감시자들이 즉시 달려와 확인 사살을 할 게 뻔했습니다. 들키면 안 돼. 절대로. 서예린은 즉시 두꺼운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려 강도준과 자신의 몸을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카메라 앵글상으로는 천둥 소리에 놀란 아내가 남편 품으로 파고든 것처럼 보이게 위장한 것입니다. 이불 속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강도준은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서예린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링거줄을 찾아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손을 더듬어 강도준의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기도가 퉁퉁 부어올라 숨구멍을 막고 있었고 쇳소리 같은 괴음만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였습니다. 어떻게 서예린은 이불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절망했습니다. 해독제는 벽장 뒤편 비밀 공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불을 걷고 나가면 모든 게 들통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있으면 강도준은 1분 안에 심정지로 사망할 상황이었습니다. 강도준이 숨이 넘어가는 소리를 내며 서예린의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습니다. 서예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다. 이 밀실, 이 감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두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화과광?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상이 쪼개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창밖이 대낮처럼 번쩍였습니다. 저택 인근의 변압기에 낙뢰가 떨어진 것입니다. 팍! 방 안의 모든 조명이 일시에 꺼졌습니다. 윙윙 거르던 의료 장비도 CCTV의 붉은 불빛도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완벽한 정전이었습니다. 아! 서예린은 직감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기 전까지 이 어둠이 신이 내려준 유일한 기회라는 것을요. 서예린은 이불을 박차고 튀어나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조명을 입에 물고 미친 듯이 벽장으로 달려가 패널을 뜯어냈습니다. 먼지 쌓인 비상 의료 키트가 툭 떨어졌습니다. 서예린이 키트를 열어 젖히자 작은 유리 앰플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에피네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찾았어요. 조금만 참아요. 서예린은 떨리는 손으로 앰플을 깨고 주사기에 약물을 채웠습니다. 다시 침대로 돌아온 그녀는 강도준의 팔을 고무줄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쇼크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강도준의 혈관이 모조리 수축해 숨어버린 것입니다. 휴대폰 불빛으로는 희미한 핏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예린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면 느껴야 했습니다. 간호대 실습 시절 마네킹 팔에 수천 번 주사바늘을 꽂았던 그 감각. 손끝의 예민함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발, 제발 한 번만. 서예린의 손가락이 강도준의 차가운 팔뚝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손끝에 아주 미세하게 실오라기 같은 박동이 느껴졌습니다. 숨어버린 정맥이었습니다. 서예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사 바늘을 정확한 각도로 찔러 넣었습니다. 주사기 끝에 맺히는 붉은 선혈. 성공이었습니다. 됐다. 서예린은 피스톤을 눌러 에피네프린을 일시에 주입했습니다. 약물이 강도준의 심장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복도 쪽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발전기 돌려. 다들 뭐 하는 거야? 2층 상황 확인해. 문 따. 우당탕탕 발소리와 함께 문고리가 거칠게 돌아갔습니다. 서예린은 반사적으로 주사기와 앰플 조각을 베개 밑 깊숙한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쓰고 강도준의 몸 위로 엎드리며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비상 발전기가 가동되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불이 탁 켜졌습니다. 동시에 방문이 벌컥 열리며 손전등을 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서예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천둥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요. 서예린은 강도준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은 채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공포에 질린 목소리, 영락없이 천둥에 놀라 남편 품에 숨은 여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어지러운 침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껴안고 있는 부부. 그들 눈에는 그저 태풍 소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CCTV 화면상으로도 계속 이불을 덮고 있었으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경호원 조장이 혀를 차며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별일 아닙니다. 사모님이 놀라신 모양입니다. 철수합니다. 경호원들이 문을 닫고 사라지자 서예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예리는 천천히 이불을 걷고 강도준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적처럼 그의 부어올랐던 목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검푸르던 입술에도 서서히 붉은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죠. 강도준이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후, 헉, 후. 막혔던 숨통이 트이며 거친 호흡이 터져나왔습니다. 서예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침대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서예린이 흐느끼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침대 위에서 강도준의 손이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의 손이 서예린의 젖은 머리카락을 떨리는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서예린이 고개를 들자 땀범벅이 된 강도준이 젖은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남자.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가운 감시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향한 뼈저린 고마움과 경외심이 담겨 있었죠. 강도준이 쉰 목소리로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서예린. 그 한마디에 서예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울컥 치솟았습니다. 두 사람은 빗소리가 요란한 방 안에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밤 그들은 단순한 공범을 넘어 생명을 나눈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서예린은 욕실로 들어가 사용한 주사기와 앰플 조각을 병기에 넣었습니다. 물을 내리는 소리와 함께 증거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서예린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나약한 눈빛은 사라지고 반드시 이 남자를 지켜내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죠. 폭풍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보았고 서로를 구원했으니까요.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창밖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도준의 방은 여전히 적막과 긴장이 감돌고 있었죠. 기력을 회복한 강도준이 침대에 누운 채 눈동자를 굴려 서예린을 찾았습니다. 서예린은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퀭한 눈으로 링거줄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강도준이 눈짓으로 욕실을 가리켰습니다. 서예린은 그 눈빛의 의미를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천장 구석의 CCTV를 향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했죠. 아휴, 땀 냄새. 여보, 몸 좀 씻겨줄게요. 찝찝하죠? 서예린은 휠체어를 가져와 강도준을 태우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욕실 문을 잠그자마자 서예린은 샤워기 물을 가장 세게 틀었습니다. 사. 물소리가 욕실 안을 가득 채우며 도청을 원천 차단했습니다. 그제야 강도준이 긴장을 풀고 서예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뜨거웠습니다. 어젯밤 네가 나를 살렸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 넌 목숨을 걸었어. 이제 내 목숨도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내 거야. 서예린, 넌 나의 유일한 공범이자 구원자야. 강도준의 고백에 서예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선 영혼의 결속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서예린은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습기 찬 거울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비누를 집어들고 거울 위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당신이 쇼크 상태에서 계속 중얼거린 숫자예요. 820. 그리고 어머님 생일. 서예린이 비누로 본을 떴던 열쇠의 모양과 숫자를 조합해 나갔습니다. 강도준이 휠체어를 밀고 다가와 그 숫자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82만 104. 내 사고 날짜와 어머니 생일의 조합이야. 그게 별장 금고의 비밀번호야.
일주일 뒤가 취임식이라고 했죠? 그때가 D-데이예요. 서예린이 거울에 별장의 약도를 대충 그렸습니다. 도준이 보여줬던 도면을 밤새 머릿속으로 외우고 또 외운 결과였죠. 제가 직접 갈게요. 가서 그 이중장부 제가 가져오겠어요. 강도준이 서예린의 손목을 잡으며 만류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최미자가 별장에 사냥개까지 풀어놨어. 들키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떡해요? 당신은 아직 걷지도 못하잖아요.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은 이것뿐이에요. 서예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 특유의 도끼가 서려 있었죠. 강도준은 한참이나 서예린을 바라보다가 결국 고개를 떨구며 수긍했습니다. 미안하다. 내 무능함 때문에 널 사지로 내모는구나. 그런 말 마요. 우린 한 배를 탔으니까. 서예린은 샤워기를 들어 거울에 적힌 숫자와 약도를 깨끗이 씻어냈습니다. 물과 함께 작전 계획은 하수구로 사라졌고 거울에는 다시 두 사람의 비장한 얼굴만이 비쳤습니다. 오후가 되자 서예린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겠다며 큰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원 구석에 있는 분리수거장에는 CCTV 사각지대가 존재했죠. 서예린은 주변을 살피며 쓰레기 더미 뒤쪽 깨진 화분 밑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과 쪽지가 만져졌습니다. 도준의 전 비서가 몰래 숨겨둔 복제된 열쇠였습니다. 서예린은 재빨리 열쇠를 주머니 속 생리대 파우치 안에 숨겼습니다. 최미자가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며느리의 생리대 파우치까지 뒤지진 않을 테니까요. 서예린은 태연하게 빈 상자들을 정리하고 다시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권태로운 며느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기묘한 재활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예린은 매일 밤 남편 목욕시켜준다는 핑계로 도준을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욕실 안 샤워기 물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강도준은 세면대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으윽. 강도준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3년 동안 쓰지 않은 다리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꺾이려 할 때마다 서예린이 그의 허리를 단단히 끌어안아 지탱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버텨요. 강도준은 이마에 핏대를 세우며 땀을 비오듯 흘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자신의 허리를 감싸 안은 서예린의 체온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가쁜 숨소리, 그리고 간절한 눈빛. 좁고 습한 욕실 안에서 두 사람의 몸이 밀착될 때마다 묘한 성적 긴장감과 전우애가 뒤섞여 공기를 데웠습니다. 강도준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서예린의 어깨에 고개를 묻었습니다. 반드시 일어설게. 내 두 발로 걸어서 널 지키러 갈게. 그것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라 피로 쓴 맹세였습니다. 취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예린은 최미자의 방심을 유도하기 위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녀는 링거액을 교체하러 들어온 유라를 붙잡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그이가 좀 이상해요. 어제부터 소변도 한 방울 안 나오고 몸이 퉁퉁 붓는 게 아무래도 신장이 망가진 것 같아요. 서예린은 미리 물을 먹여 부풀려 놓은 도준의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라가 도준의 몸을 살펴보더니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소변 배출량이 급격히 줄어든 건 말기 신부전의 전조 증상이었으니까요. 유라가 짐짓 심각한 척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독소가 신장을 공격했나 보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며칠 못 넘길 것 같네요. 유라는 즉시 최미자에게 달려가 보고했습니다. 상무님, 끝났습니다.
도준 씨 심장이 완전히 기능을 멈췄어요. 취임식 전에 죽거나 살아도 평생 투석이나 받다 갈 겁니다. 최미자는 그제야 안도하며 샴페인 잔을 들었습니다. 하늘이 도우시는구나. 그럼 별장에 있는 경호 인력 좀 빼서 취임식장으로 돌려. 회장 취임식인데 경비가 삼엄해야지. 쥐새끼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서예린의 거짓 정보가 최미자의 가장 큰 실수를 유도한 것입니다. 거사 당일 서예린은 헌 옷수거함에 버릴 옷가지들을 챙긴다며 큰 가방을 준비했습니다. 그 낡은 옷들 사이사이에 검은색 트레이닝복과 호신용 스프레이, 소형 카메라, 그리고 복제 열쇠를 교묘하게 숨겨 넣었죠. 떠나기 직전 서예린은 마지막으로 욕실에서 도준과 마주 섰습니다. 강도준이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블랙카드를 서예린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비상금 계좌랑 연결된 거야. 한도 없어. 만약 실패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공항으로 가. 어디든 숨어서 살아. 알겠지? 서예린은 카드를 내려다보다가 도준의 손을 다시 밀어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예린아, 실패 안 해요. 당신을 회장님으로 만들기 전엔 저 절대 안 떠나요. 서예린의 눈빛에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준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서예린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CCTV가 없는 유일한 공간, 욕실. 두 사람은 물소리 속에서 서로의 심장 박동을 느꼈습니다. 짧지만 강렬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포옹이었습니다. 기다릴게. 반드시 돌아와. 서예린이 욕실을 나가자 강도준은 침대 밑 깊숙한 곳에 테이프로 붙여두었던 물건을 꺼냈습니다. 강철로 된 다리 보조기였습니다. 그는 이불 속에서 몰래 보조기를 다리에 채우고 끈을 단단히 조였습니다. 살이 집히는 고통이 느껴졌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늘 밤 그는 반드시 서야 했습니다. 서예린은 택시를 타고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택시 차창 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미자는 지금쯤 승리에 도취해 있겠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서예린의 손이 주머니 속에 차가운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택시가 도심을 벗어나 최미자의 별장이 있는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밤이었습니다. 거사를 하루 앞둔 밤, 최미자, 상무의 별장 주변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검은색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쓴 그림자 하나가 담장을 넘고 있었죠. 서예린이었습니다. 그녀는 배달 기사 복장으로 위장한 채 숲을 가로질러 별장 뒤편으로 접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지만 서예린은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 도준 씨를 위해서라면. 서예린이 정원에 발을 딛는 순간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미자가 풀어놓은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시퍼런 안광을 번뜩이며 달려들 기세인 사냥개들을 향해 서예린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던졌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강력 수면제가 섞인 고깃덩어리였죠. 쉿, 이거 먹고 푹 자라. 사냥개들이 고기를 낚아채 허겁지겁 삼키더니 몇 걸음 못 가서 비틀거리며 풀썩 쓰러졌습니다. 서예린은 잠든 개들을 뒤로하고 별장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에 땀이 차서 축축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생리대 파우치 속에 숨겨왔던 복제 열쇠를 꺼냈습니다. 비누본으로 만든 투박한 열쇠가 과연 이 견고한 문을 열 수 있을까? 서예린은 침을 꿀꺽 삼키며 열쇠 구멍에 키를 꽂아 넣었습니다. 뻑뻑했습니다. 잘 돌아가지 않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였죠. 제발, 제발 열려라.
서예린이 온 힘을 다해 비틀자 손끝에 딸깍하는 경쾌한 소리가 전해졌습니다. 잠금이 해제된 것입니다. 서예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별장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지만 서예린의 머릿속에는 도준과 외웠던 도면이 그대로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복도 천장에 CCTV가 회전하는 타이밍에 맞춰 사각지대로만 이동했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벽에 붙어 서재를 향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전진했습니다. 드디어 서재에 도착한 서예린은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풍경화를 떼어냈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육중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예린은 심호흡을 하고 도준과 함께 추리했던 첫 번째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 B-, 에러. 경고음과 함께 붉은 불이 깜빡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만 더 틀리면 경보가 울릴지도 모르는 상황. 서예린은 눈을 감고 도준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의심이 많지만 결국 자기 자신밖에 안 믿는 사람이야. 자신의 생일과 내 사고 날짜. 그게 가장 유력해. 서예린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두 번째 조합을 눌렀습니다. 8, 2, 0, 1, 0, 4. 잠시 후 띠리릭 하는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서예린은 기쁨의 탄성을 삼키며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현금 뭉치들 사이에 꽂혀 있는 붉은색 가죽 장부, 그리고 USB 하나. 찾았습니다. 최미자의 목줄을 쥘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죠. 서예린은 장부와 USB를 품속 깊이 챙겨 넣고 서재를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서예린이 코너를 도는 순간 순찰을 돌던 야간 경비원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손전등 불빛이 서예린의 얼굴을 정통으로 비쳤습니다. 누구냐? 너 거기 안 서. 경비원이 고함을 지르며 허리춤의 무전기에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 무전을 치면 별장 안에 모든 병력이 몰려올 게 뻔했습니다. 서예린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경비원의 얼굴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칙! 으악! 내 눈! 경비원이 눈을 감싸쥐며 비명을 지르는 사이 서예린은 반대편 창문으로 달렸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창문을 와장창 깼습니다.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예린은 깨진 창틀을 밟고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서예린의 팔뚝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찍 하고 살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솟구쳤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서예린은 피를 흘리는 팔을 부여잡고 숲속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경비원들의 고함 소리와 깨어난 사냥개들의 짖는 소리가 추격해오고 있었죠. 여기서 잡히면 끝이야. 도준 씨가 기다려. 서예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둠 속을 질주했습니다. 그러다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걸려 발목이 꺾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발목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서예린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약속된 도로변까지 가야만 했으니까요. 숲의 끝이 보일 무렵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비상등을 켜고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도준의 옛 비서였습니다. 서예린이 차 문을 열고 쓰러지듯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사모님, 피가. 비서가 놀라 소리쳤지만 서예린은 품에 안고 있던 장부를 들어보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가요. 빨리.
도준 씨한테. 서예린은 긴장이 풀리며 의식을 잃어가면서도 장부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저택 2층 강도준의 방. 유라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도준은 이불 속에서 요가 호흡법을 사용해 심박수를 극한으로 낮추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도준의 손목을 잡고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희미하고 느린 맥박. 유라가 만족스러운 듯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겠네. 잘 가라, 강도준. 유라가 방을 나가자 도준이 번쩍 눈을 떴습니다. 그의 눈빛은 죽어가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취임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최미자와 유라가 먼저 취임식장으로 떠난 직후 저택 마당으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사설 구급차 한 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도준이 미리 매수해둔 팀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것을 들고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해. 서둘러. 강도준은 구급대원들이 들어오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으며 실감 나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몸을 활처럼 휘게 하며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은 누가 봐도 위급했습니다. 방을 지키던 최미자 측 경호원들이 막아서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누가 불렀어? 상무님 허락 없이 이동 못해. 그냥 둬. 그때 구급대원 조장이 경호원의 멱살을 잡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봐요. 지금 바이탈 무너진 거 안 보여요? 여기서 환자 사망하면 법적으로 변사체 처리돼서 경찰이랑 국과수 출동해야 한다고. 뭐? 경호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경찰이라는 단어에 그들이 멈칫했습니다. 오늘 회장님 취임식 날이라 기자들이 대문 밖에 쫙 깔려 있는데 집에 폴리스 라인 치고 경찰차 사이렌 울려봐요. 당신들이 책임질 거야? 당장 이송 안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로 당신들 신고할 거야. 경호원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준이 죽는 건 상관없었지만 오늘 같은 날 집안이 압수수색 당하고 난장판이 되는 건 최 상무가 가장 혐오하는 일이었습니다. 병원으로 보내서 조용히 죽게 두는 편이 뒷수습하기에 훨씬 깔끔했죠. 젠장, 데리고 가. 대신 죽어도 앰뷸런스 안에서 죽게 해. 경호원들이 길을 터주자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게 도준을 들것에 실어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강도준은 경호원들을 지나치며 마스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구급차 문이 닫히고 저택을 빠져나오자마자 도준은 거칠게 산소 마스크와 링거줄을 뜯어냈습니다. 수고했어. 속도 높여. 도준은 벌떡 일어나 미리 준비된 정장으로 갈아입기 시작했습니다. 바지 속에 착용한 강철 보조기를 단단히 조이자 살이 씹히는 고통이 전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도준은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흘린 피에 비하면 이 정도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취임식장 지하 주차장 구석. 어두운 조명 아래 서예린이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얼굴은 긁힌 상처로 엉망이었죠. 기익. 구급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의 강도준이 내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도 없이 오직 보조기에 의지한 채 절뚝이며 서예린에게 다가왔습니다. 도준의 시선이 서예린의 피 묻은 붕대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 미련한 여자야. 내가 도망치라고 했잖아. 도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과 고마움 때문이었죠. 서예린이 비틀거리는 도준을 부축하며
품에서 붉은 장부를 꺼내 건넸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승리감으로 반짝였습니다. 약속? 지켰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회장님. 도주는 장부를 받아들고 서예린의 상처 입은 뺨을 떨리는 손길로 어루만졌습니다.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마침내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도준이 서예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맹세하듯 말했습니다. 보여주자. 누가 진짜 주인인지. 도준은 서예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그 위에는 최미자의 화려한 취임식장이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는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한 채 최후의 결전을 향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대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입추에 여지없이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와 정재계 인사들 그리고 특종을 노리는 기자들이 장내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오늘의 주인공인 최미자 상무가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 대신 검소해 보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최미자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녀가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미자가 말을 잇지 못하겠다는 듯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안타까운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물론 이미 매수된 이사들이 분위기를 잡기 위해 내는 소리였죠. 제 아들 도준이가 오늘 새벽 위독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다고 합니다. 어미로서 억장이 무너지지만 그룹의 경영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피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미자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주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정표를 던졌습니다. 최미자가 눈물을 닦는 척하며 입가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 의사복만 두드리면 대성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회장 취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최미자가 승리의 확신에 찬 손으로 의사봉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지직. 강당 정면에 설치된 초대형 스크린에서 날카로운 노이즈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 귀 따가워. 사람들이 귀를 막으며 웅성거렸습니다. 최미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서실장을 노려보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장 안 꺼? 하지만 스크린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면이 검게 변하더니 붉은 글씨가 거칠게 타이핑되며 나타났습니다. 진실을 공개합니다. 쾅! 그와 동시에 굳게 닫혀있던 강당의 메인 게이트가 굉음을 내며 양쪽으로 활짝 열렸습니다. 입구 쪽을 비추던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빗속에서 누군가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선 남자. 강도준이었습니다. 허? 저 사람 강도준 아냐? 식물인간이라며. 장내는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도준은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걸음은 결코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바지 속에 감춰진 강철 보조기가 살을 파고들 때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지만 당당하게 죽음에서 돌아온 왕처럼 단상을 향해 직진했습니다. 단상 위에 있던 최미자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의사봉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굴렀습니다. 말도 안 돼. 유령인가? 네가 어떻게... 강도준은 어느새 단상 바로 밑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단상의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갔습니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도준의 서슬퍼런 눈빛에 압도되어 길을 비키고 말았습니다. 강도준이 최미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그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장례를 향해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지난 3년간 이 자리에 최미자 상무에게 살해당하고 있었습니다. 장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폭포수처럼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강도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쳤어. 어디서 헛소리야. 끌어내. 당장 저 미친놈 끌어내. 강도준은 최미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고 조작실 쪽을 향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작실 유리창 너머로 붕대를 감은 서예린이 결연한 표정으로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증거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최미자의 육성이 담긴 녹취 파일 파동이 나타났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최미자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송장 녀석, 아직도 숨이 붙어 있어? 약을 더 써서라도 끝내. 이번엔 실수하지 마. 이어서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서예린이 목숨을 걸고 빼내온 이중 장부의 내역이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수천억 원의 불법 자금 흐름도가 적나라하게 펼쳐졌습니다. 살인 교사의 횡령, 배임까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최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음모라고. 저놈이 나를 음해하는 거야. 최미자가 악을 쓰며 발악했지만 주주들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최미자를 향해 물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살인자, 내려와. 경영권은 무슨, 감옥이나 가라. 분노한 주주들이 단상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 때를 기다렸다는 듯 대기하고 있던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자 씨, 그리고 유라 씨, 살인 미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최미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단상 아래에 숨어있던 유라 역시 창백한 얼굴로 연행되었습니다. 최미자는 끌려나가면서도 강도준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강도준, 네가 감히 나를, 내 덕분에 목숨 부지한 주제에. 강도준은 수갑을 찬 채 끌려가는 계모를 내려다보며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지옥 구경 잘했습니다. 이제 거기서 평생 죗값 치르시죠. 최미자가 사라지고 소란이 잦아들자 강도준의 긴장이 일시에 풀렸습니다. 그의 다리가 휘청거리며 무너져 내리려 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보조기가 살을 찢는 고통을 정신력 하나로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도준 씨, 무대 뒤편에서 서예린이 달려나왔습니다. 그녀는 쓰러지려는 강도준의 몸을 단단히 받아 안았습니다. 강도준은 서예린의 어깨에 기대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땀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네. 고생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서예린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강도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예린의 손을 잡고 다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카메라와 주주들 앞에서 상처투성이인 서예린의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저를 살렸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도준이 서예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지옥 같던 시간 속에서 저를 지켜준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성그룹도 없었을 겁니다. 제 아내 서예린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환호성과 함께 쏟아지는 찬사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피 묻은 붕대,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엉망이 된 얼굴.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고 빛나는 승리자였습니다. 강도준이 서예린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계약 말고 진짜로. 서예린은 대답 대신 강도준의 손을 더 꽉 잡으며 눈물 젖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두 사람이 함께 맞이한 눈부신 아침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대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미자 전 상무와 공범 유라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거실의 대형 TV에서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지켜보던 강도준이 리모컨을 들어 전원을 껐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하자 그는 비로소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서예린이 강도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쥐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요. 다신 세상 밖으로 못 나올 거야. 그래. 이제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어. 강도준이 서예린을 마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 같았던 복수극이 마침내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서예린은 잠시 머뭇거리다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참, 아버지는 오늘 도박 중독 치료센터에 입소하셨어요. 당신이 힘써준 덕분에요. 강도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서예린의 아버지가 진 빚을 갚아준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전문 치료 프로그램까지 지원해 주었죠. 서예린은 오늘 아침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서예린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린아, 미안하다. 내 다시는 도박 근처에도 안 가마. 이 못난 아비 용서해 다오. 서예린은 아버지에게 단호하게 말했었습니다. 아빠,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도준 씨 봐서라도 제발 사람답게 살아줘. 약속 어기면 나 아빠랑 진짜 인연 끊을 거야. 아버지는 맹세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센터로 들어갔습니다. 서예린은 마음의 짐을 한결 내려놓은 듯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고마워, 도준 씨. 우리 아빠까지 챙겨줘서.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잖아. 가족끼리 당연한 거지. 가족. 그 단어가 주는 울림이 서예린의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강도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서예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자. 보여줄 게 있어. 강도준이 서예린을 데리고 간 곳은 2층 침실이었습니다. 방문을 여는 순간 서예린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삭막했던 감옥 같은 방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창문을 가로막고 있던 흉물스러운 쇠창살은 모두 뜯겨나갔고 그 자리에는 통유리창을 통해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기계음이 윙윙 거르던 의료 장비들이 있던 자리에는 아늑한 원목 테이블과 푹신한 러그가 깔려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침대 대신 하얀 캐노피가 달린 킹사이즈 침대가 방 한가운데 놓여 있었고요. 벽지는 따뜻한 파스텔 톤으로 바뀌어 방 전체가 포근한 신혼방의 느낌을 물씬 풍겼습니다. 어때? 마음에 들어? 강도준이 묻자
서예린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신혼집 같아요. 여긴 더 이상 병실도 감옥도 아니야. 우리 둘만의 집이지. 강도준은 서예린을 이끌고 햇살이 비치는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예쁜 찻잔과 함께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최미자가 강요해서 썼던 계약 결혼 합의서였습니다. 강도준이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칙! 푸른 불꽃이 타오르자 그는 망설임 없이 합의서 끝에 불을 붙였습니다. 종이가 화르륵 타오르며 검은재로 변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도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가 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자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예린. 강도준이 서예린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가짜 아내, 간병인, 공범. 그런 거 말고 내 평생의 반려자가 되어줘.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너만 사랑하고 지켜줄게. 나랑 진짜 결혼해 줄래? 서예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내밀며 울먹였습니다. 네, 좋아요. 당신 아내 할래요. 강도준이 서예린의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예린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입술이 포개어지고 길고 진한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진짜 부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침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켜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감시하는 카메라도 연기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강도준은 서예린을 침대에 눕히고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긴장돼? 조금. 당신은요? 난 심장이 터질 것 같아. 강도준이 장난스럽게 웃으며 서예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의 손길이 서예린의 어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그리고 격정적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듯 밤새도록 사랑을 속삭였습니다. 창밖의 달빛마저 두 사람을 축복하듯 은은하게 비추는 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짜 첫날 밤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서예린은 다시 간호대학에 복학했습니다. 캠퍼스의 가로수길을 걷는 서예린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도서관에서 전공 서적을 펴놓고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에서는 잃어버렸던 꿈을 되찾은 활기가 넘쳤죠. 수업이 끝나고 교문을 나서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강도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휠체어 없이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서 있었습니다.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은 덕분에 걸음걸이가 몰라보게 자연스러워졌죠. 수업 끝났어? 강도준이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예린이 달려가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와, 오늘도 데리러 온 거야? 회장님 너무 한가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마누라 모시러 올 시간은 있지. 배고프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두 사람은 여느 평범한 대학생 커플처럼 떡볶이를 사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소소한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지옥 같았던 과거는 이제 추억거리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희미해졌습니다. 세간에는 두 사람의 영화 같은 러브스토리가 알려지며 대성그룹의 이미지는 쇄신되었고 강도준은 시련을 극복한 존경받는 기업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아침,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도준이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엉성한 폼으로 국을 끓이고 있었죠. 미역국이었습니다. 아, 간이 좀 싱거운가?
강도준이 국자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부드러운 손길이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만삭의 배를 한 서예린이었습니다. 그녀가 강도준의 등에 얼굴을 비비며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해? 아침부터 깼어? 우리 튼튼이랑 당신 먹이려고 미역국 끓였지. 앉아있어. 다 됐어. 강도준이 서예린을 조심스럽게 식탁 의자에 앉혔습니다. 서예린은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한 작고 귀여운 신발과 딸랑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가족에 대한 설렘이 집안 곳곳에 묻어 있었죠. 강도준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과 밥상을 차려내왔습니다. 서예린이 국물 맛을 보더니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맛있다. 우리 남편 요리사 다 됐네? 맛있어? 다행이다. 많이 먹어. 그래야 튼튼이도 쑥쑥 크지. 강도준이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예린의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준 씨, 그거 알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서예린의 말에 강도준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꿈만 같아.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상이야.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아프지 말고 서로 믿으면서. 약속할게. 평생 당신이랑 우리 아이 내가 목숨 걸고 지킬게. 강도준과 서예린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과 뱃속의 아이를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완전한 빛 속에 선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시작된 비극적인 결혼, 하지만 그 끝은 그 어떤 사랑보다 견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감옥 같았던 병실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생사를 넘나들며 도준과 예린은 계약이 아닌 목숨을 나눈 진정한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차가운 계략과 탐욕 속에서도 피어난 두 사람의 신뢰는 결국 굳게 닫힌 금고뿐만 아니라 서로의 닫힌 마음까지 열어젖혔죠. 탐욕에 눈먼 자들은 스스로의 덫에 걸려 파멸했지만 끝까지 서로를 포기하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는 마침내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부부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짜릿한 카타르시스와 함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예린과 도준처럼 가장 힘든 순간 등불이 되어줄 소중한 인연이 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